안녕하십니까. 정문섭의 시사진단 시간입니다. 시사진단은 제가 누구의 편에 서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가 느꼈던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존이 구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세대 간에도 존재하고 진보와 보수 간에도 존재하고 또 뭐 계층 간에도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다름이 있음을 인정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공통점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시청자분들께서 제 의견에 동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고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 빨리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코로나로 힘든 대다수 국민들에게 극심한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명단은 2000년 이후에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들의 면면들입니다. 모두 13명이에요. 이 중 기억나는 사람은 최동욱 검찰총장밖에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혼의 자식이라나 뭐라나 그게 문제가 돼갖고 박근혜 대통령 때 떠나면서 우리한테 각인을 심어줬던 생각이 납니다. 그 나머지 11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용하게 자기 조직 내에서 자기 업무만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유난히 윤석열 검찰총장 아주 시끄럽습니다. 조직이나 기구상으로 볼 때도 법무부 장관이 상관인 건 분명한데 상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인정할 그 당시에도 바로 검찰권을 발동해갖고 수사를 들어갔습니다. 가택 수사를 하고 결국 전 검찰력을 집중해서 했지만은 결론적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것은 나온 게 없습니다.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다시 검찰 개혁을 위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카드를 썼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그 이후로 수시로 계속 다투고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주 지겨울 정도였습니다. 바람직스러운 형태는 아니었지만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위원을 열어가지고 결국은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을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거의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조직에 시끄러운 사람이 있으면 조직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국가 조직도 마찬가지고 국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그리 대단하다고 우리가 엄동설안에 코로나를 힘든 판국에 검찰총장 뉴스를 들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윤석열 총장은 검찰개혁의 본질과 의미를 착각하고 있다. 흔히 검찰을 무소불위의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 집중된 그 권력의 힘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 지금 집권층의 생각이라는,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보면요, 국가 권력이 그동안 많이 윤회를 해왔습니다. 이동을 거듭해왔다는 얘기죠.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경찰 집단이 가장 권력 집단이에요. 그러던 것이 이제 박정희 정부 들어가면서 중앙정보부, 안기부가 이제 권력의 중심으로 올라섭니다. 그러다가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할 무렵부터 기무사로다고, 국가기무사. 그러던 것이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검찰로 넘어왔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들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이네처럼 집권당을 무참하게 대통령까지, 전직 대통령까지 무참하게 짓밟으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조직의 어떤 이익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오지 않았나. 검찰의 권력이 자기 조직에 대한 권력이지 국민에 대한 권력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랜저 검사, 제네시스 검사, 벤츠 검사, 이번에만 해도 룸살롱에서 99만원씩 술 먹은 검사 2명을 100만원이 넘지 않았다고 검찰이 불기소한 거. 완전히 제 식구 감싸기 아닙니까? 전형적인 행태들이죠. 제가 기자 시절에 지청이 있던 지역에서 기자 시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나 아니면 지청장하고 이제 친하게 어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느낀 건 뭐냐면 검사들이 지역에 오면 말이죠, 자기가 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군수 언제든지 자기가 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포청천 이런 거요, 검사들 머릿속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극히 전설 속의 이야기인 것 뿐입니다. 새해부터는 어쨌든 이제 법이 통과돼서 기소권 일부가 이제 경찰에 넘어갔고, 또 검찰의 어떤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도 생겼으니까 검찰도 이제 권력의 상층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 개혁보다 자기 조직을 지키겠다는 생각에서 법무부 장관에까지 몇 달에 걸쳐서 총책 수사를 펼쳤지만 사실 허탕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거꾸로 이제 본인 장모 사건 이런 걸로 더 시끄러운 판국 아닙니까? 역대 검찰총장 중에서
자기 관리가 안 되어 갖고 시끄러웠던 사람은 최동욱 총장 외에 두 번째 윤석열 총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임명권자에 도전하는 모습 어떤 형태로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를 해서 뽑은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국가를 잘 다스려야 하는 거고, 국민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면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통령도 4년 연임제를 가지고 4년 동안 잘하면 연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사실상은 한직을 돌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직 대통령이 신임을 받아가지고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됐고 검찰 총수인 검찰총장까지 올랐습니다. 개도 주인에게는 달라들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장을 시켜준 대통령한테 임기 초기부터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 이건 제가 볼 때는 예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빌미를 제공한 대통령도 문제는 있어요. 그렇지만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한테 대립각을 세우는 거는 자칫 학령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는 조직에서도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한테 아들이 다 대든다. 뭐 회사라는 조직에서 사장한테 직원이 달라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대통령이 임명을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라. 이건 그런 기계로, 그런 정신으로 총장의 임무를 완수하라, 이런 얘기했죠. 대통령 치라는 의미였겠습니까?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Read between the lines. 행간을 읽으라는 얘기죠. 그런 기계로 하라는 얘기지 대통령을 치라는 얘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오버했다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절이 이사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국가 조직 속에서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국민이 심판하는 거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본인이 사표 내고 출마해서 대통령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론도 이렇게 좋으니까.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을 상황입니다. 누가 검찰총장을 하든 관심 없어요. 아침마다 검찰총장 뉴스 나오는 것도 지쳤고 보고 싶지도 않아 합니다. 바둑에서도 생불여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집을 짓고 살 수는 있지만 바둑을 망치면 산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를 생불여사라고 표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님, 제가 보기엔 지금 생불여사의 상황입니다. 더 이상 버텨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건불 10년이요 화무 11홍이라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점령을 하니까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권력 잠깐입니다. 다음에 어느 누구한테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남은 기간 열심히 정치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무섭의 시사진단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눌러서 화답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